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매장 주변을 나왔는데요. 사장님들이 사라지고 있다. 두 번째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시는 무한리필 지금 대학가 앞이거든요. 지방 대학가 앞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고 그나마 있던 강의들도 사이버 강의로 대체가 많이 되면서 지금 지역 또 전국에 있는 대학가 상권은 말 그대로 이 초토화가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층에 학생들이 많이 갔었던 어반 생구이라는 무한리필 매장도 규모가 꽤 크죠. 문을 닫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 정도 돼서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쭉 저희 상권들 한번 돌아가면서 이 자영업 경기 실물 경제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면서 현장의 모습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메인 사거리입니다. 저희 매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이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쪽이 이제 코너가 임대료가 비싸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곳들, 이 메가커피, 이렇게 카페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퓨전 부직집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2주 전에도 한 보름 정도 임시 휴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임시 휴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청년 다방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현재 브레이크 타임 해서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또 메인에 있는 돈가스 집도 지금 거의 뭐 임시 휴업은 아닌데 점심 3시간만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 지난주까지 영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봤더니 이 집기들이 다 이렇게 포장되고 안에 시설물들이 다 이게 철거가 된 채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가 좀 비싼 곳이라 아무래도 이제 개강도 연기되고 이 매출이 많이 줄면서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식당은 사실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1층에 이제 이 매장으로 옮긴 지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되어가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 대학가 상권 한번 좀 돌면서 휴업 현황이라든가 경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치킨집인데 진짜 오래된 치킨집이에요. 한 4년 정도 돼 있었고 작년 말에 리모델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안에 집기들이라든가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어서 새로운 또 주인을 좀 찾는 양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뭐 메인 사거리고 여기 쭉 보면 저기 학교 모습 바로 있어요. 이 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상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군데군데 임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호남대학교 정문이에요. 학생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또 중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유학생도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적이 텅 비어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분주히 오고 가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시기일 텐데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 이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가 이곳에 있었거든요. 1층 2층에. 근데 저기도 폐쇄가 돼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버리게 돼서 아마 좀 이렇게 악재인 상황에서 좀 어려움들이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황량하고 좀 적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참 이렇게 이제 폐업이라든가 임대를 나타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상권, 제가 있는 매장이 있는 대학가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서 폐업 여부를 쉽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이 광주와 전남 지역 이 소상공인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잇따라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은 이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 건수가 1017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7건에 비해서
한 17% 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폐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제도는 이 소상공인 등 이 자영업자가 폐업 신청을 하거나 이 사망 또 노령 경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낸 공제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죠. 저도 이제 오픈 시작했을 때 이 닭갈비 매장이 지금 4년 정도 돼 있으니까 노란우산 공제를 가장 많이 맥시멈으로 좀 들었어요. 지금 한 3년 4년 거의 빼놓지 않고 계속 들다 보니까 이 복리로 지급이 됩니다. 이 복리로 지급되고 이게 이제 퇴직금처럼 좀 든든한 보장, 또 압류도 안 들어요. 이거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계의 보류를 지켜주는 이 노란우산 공제. 뭐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들어준 게 좋아요. 세제 혜택도 있고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뭐 든든한, 또 노후에 이제 퇴직금이 없잖아요, 자영업은. 그래서 퇴직금 용도로도 이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으로 좋은 제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폐업을 했을 때 이제 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내 가입자 수는 한 11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이 광주 전남 쪽으로 보면 이 41,801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사유 앞서도 말했지만 이 가장 많은 부분이 폐업인데요. 이 가입자 수가 많고 이 대부분이 폐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업황이라든가 현재 경제 지표를 파악하는 주요 통계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 높은 폐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3월까지 3개월간 이 광주 지역에서 식품위생업소 폐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올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이 시기 무려 713개의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셨지만 음식점들 굉장히 문을 닫았던 이 사례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광주 전남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전국으로 인구 대비를 확산해서 간다면 전체 통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음식점들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커피숍도 문을 많이 닫았고 음식점들도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돈가스 집도 보셨고, 지금 영업을 개점 휴업 상태 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뭐 이동인구 자체가 없고 소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상권도 주변의 사장님들이 하나둘씩 점점 사라지고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폐업률이 가장 많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 341곳이 폐업을 했네요. 이 전년 동기에서 7.5% 가량 늘었고요. 휴게 음식점 115곳입니다. 이 전년 같은 기간 102개가 폐업을 했는데 올해는 12.7%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카드들이 이 폐업이라는 카드를 꺼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뭐 목에 다르시 거의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이 소상공인 이 긴급 자금 대출 코너에 가서 이제 마지막 문을 두드리지만 이미 기존의 대출도 많이 있고 신용 등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출 문턱에서 탈락하셔서 이 박탈감이나 허탈감, 또 분노의 감정들을 표출하신 것도 이번 통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사장님들이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것이 또 빚을 덜 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인건비도 줄이고 많이 줄여서 혼자 뭐 하시는 사장님도 많지만 임대료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이게 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해주고 이 직간접적인 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거의 뭐 정부의 대책 대부분이 대출이죠. 한 80% 이상 뭐 대출 같은데, 그마저도 시기라든가 지급 방식, 방법, 기간들 이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또 신용 4에서 10등급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최대 1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제한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온발에 오줌 넣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좀 자영업 대책은 정말 좀 이렇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또 마땅한 지금 뚜렷한 대책도 없어서 이대로 기간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코로나 이 사태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정말 한 6월 7월 정도 되면 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이미 폐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월달 3월달 지금 이제 폐업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4월달 또 6월달 2분기가 되면 이 폐업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뭐 지방 상권이 이렇게 잠깐 돌아봤지만 임대문이 또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옆가게 사장님들이 또 언제 사라지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또 내가 될 수 있죠. 이 누군가가 아니에요. 남일이라든가 남의 일 이렇게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영업 사장님들, 소상공인 그리고 뭐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들 비슷한 고민들이라든가 느낌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폐업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폐업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폐업도 기술이다. 폐업도 타이밍이다. 그 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폐업을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심 때 이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옆 가게 또 사장님이 또 한 분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주변 상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하루도 또 힘내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